그러니까 저 우리가 재해동포 기본법이라든가 뭐 서명운동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재해동포법 기본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재해동포법이 있어서 서로 상충된다. 그래서 오히려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국내 촬영하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외교부 별도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서 서로 부처가 부딪히는 현상이 생겨서 본인 모르게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근데 이 재해동포법 기본법이 꼭 뭐 외교부 관할이어야만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근데 이제 정부조직법 상으로는 재해동포 정책의 수립 업무가 이제 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소관 상임위도 이제 외통위로 예, 외교통상위원회. 예, 그 국회에서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어, 그렇고 이제 지금 재해동포 기본 법안 내용들 보면은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상 재해동포 정책의 수립은 이제 외교부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본 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것들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외교부가 무조건 이제 하면은 다 끝나는가라는 거는 아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재해동포 정책위원회,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, 그 전까지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그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그 기본 계획들을 심의 조정해서 확정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법안에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외교부가 전체적인 걸 모든 걸 다 독단적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각 부처 간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동포 관련된 정책들을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조정하고 심의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국무총리 산하 그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어떤 이제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의 뭐 부처 간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그냥 거의 이렇게 확정하는 딱 손들고 끝나는 네,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지. 예,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었던 형식적인. 거죠. 예. 그게 그런데 국무총리의 뭐 재해동포 위원회가 있지만은 사실 좀 1년에도 뭐 2번 가질까 말까 하고. 그러니까 뭐 안 열릴 때도 있었고, 아니야, 그치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그냥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으면서 이 위원회 자체가 이제 상설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법조항도 없고, 그리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동포 현안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죠. 쉽게 말해서 뭐 대학 교수라든가 좀 명망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 좀 형식적으로 짜여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뭐 국내 차려는 동포 문제에 몸담고 활동하는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뭐 동포 당사자들은 거의 네네.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현안도 잘 맞습니다. 모르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실무위원회에서도 이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재해동포 정책위원들을 이제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위촉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각 부처장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근데 이 위촉된 재해동포 정책위원들한테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동포 정책과 관련된 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직접 회의만 참석해서 이제 찬성 반대 이것만 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그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의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던 위원회는 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본법에 그냥 단순히
지금에 있는 위원회를 그렇게 법제화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회를 오히려 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어, 어, 좀 아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도 바꿔서 그냥 그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이 재해동포 정책의 수립 업무를 이 위원회가 하게끔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기본계획도 위원회가 그냥 수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있으면서 그 각 부처 간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위에서 이렇게 부처 간의 어떤 의견들을 조정할 수 있고 권한들을 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선 좀 권한을 가지고선 그 하게 되면 뭐 부처 간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통합적인 국내 국외 뭐 이런 거를 다 그 넘어서는 그 통합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, 재해동포 기본법에 그 정부 기구를 그런 특성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예. 어느 뭐 특정 부서에 뭐 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교부는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법무부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. 뭐 다른 뭐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재해동포 전단 기구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창구 역할도 하고 조종자 역할도 하고 네. 그 상설 기능으로 그렇게 기본법에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법에는 어쨌든 지금 기본법안들에는 위원회로 이제 상정이 국무총리 산하위원회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의 어떤 그 동포 정책 자체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부처들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좀 집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서는 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재동포 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김석기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재동포 청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청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보다 상급인 관계 장관들의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. 좀 여러 가지로 아니 좀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있지 볼 때는 않을까. 네. 재해동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뭐 재해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뭐 전당기가 필요한데 뭐 재해동포 청이다. 그리고 뭐 외교부에 관할 들어간다. 그러나 행정기관으로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재해동포 청에서 뭐 외교부가 해야 할 일, 법무부가 해야 할 일, 뭐 할 일은 거기서 뭘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주고, 서로 역할 부분만 분명히 해주고, 뭐 그런 거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뭐 서로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어떤 뭐 상충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? 그냥 모양은 어쩔 수 없이 뭐 외교부에 있는 재해동포 청으로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는 역할은 재해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각 부처가 하는 일을 행정 지원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. 뭐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로 그 정부조직법상 이제 그 모순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청장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 의안을 이렇게 그 제안할 권한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부처 장관들만 그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의안을 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원회가, 그러니까 재해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는 위원회로서 이제 좀 컨트롤 타워를 하고,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는 뭐 청이 됐든 재해동포 재단이 됐든, 이런 식으로 좀 그 정책을 전담하는 것과 그 집행하는 기구는 좀 분리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
의견이. 그러니까 지금 재해동포 기본법의 발의안이라든가 네, 아니면 우리가 별도 시민사회 단체 안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네, 어쨌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두자. 어? 네, 주고 뭐 그거를 행정 집행하거나 뭐 서포터 하는 거는 좋다 뭐 재해동포 청 쪽에서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전담 기구를 설치를 추진한다 요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기본법에는.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개별 논의를 하게끔 음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네, 명시하면은 또 그게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, 해놓은 거겠지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기본법 자체를 일단 통과를 시키려면은 그런 좀 유연하게 해서 이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제 외교부 출신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할 때 이제 기본법에서 이제 그렇게만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청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음, 이제 이걸 동시에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음. 방안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견도 내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정리하면은 재동포 기본법상에 어쨌든 전당기구를 두는데 지금 전 바람직한 건 그거 아니야? 대통령 직속의 어떤 재동포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정책 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질 네, 수 있게끔 네, 뭐 각 부처 장관들 다 모이고 막 그런 무대를 만드는 걸로 하고 네,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가 뭐 행정 지출은 뭐 재동포 청 기구에서 그걸 서포트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. 네,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뭐 부처 간의 충돌 형성을 막고 그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자. 그 네, 재동포 기본법으로 충분히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나가면 뭐 조직상에 있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거죠. 네.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는 거의 협의가 끝난 뭐 이런 형상이어서요. 그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는 둘 다 이제 반대 의견이 없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다만 청을 설립할 때 이제 뭐 병무청이라든지 뭐 교육부라든지 이쪽에 이제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이관을 할 수 있는가 뭐 음.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협의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외교부가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재외동포청이 생긴다 그러면은 재외동포청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뭐 교육 업무, 병무 업무 뭐 이거를 다 거기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각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를 다 끌어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게 과연 그 재해동포청이 할 수 있겠냐?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. 어? 그런데 이제 뭐 일종의 민원과 관련된 뭐 이런 서비스, 민원 업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할 수가 그쪽에서 있지. 통합적으로 그렇지, 그거는.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그렇지. 그런 민원 업무 거는 같은 거는 통합적으로 하면은 할 예, 수가 예, 있지. 하면 그래서 관련 좋죠. 부서 네, 쪽하고 연결을 네, 해서 저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. 네,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재동포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지. 그런 거는. 네, 의견 수렴하고 뭐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재동포와 관련된 뭔가 뭐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러든가 행사 같은 거 하고 뭐 홍보 뭐 이런 거는 그 재동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실제적인 뭐 그 업무 같은 거는 각 부처에서 해야지. 네, 아니 재동포청에서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그 체류 업무라든가 뭐 출입국 업무를 할 수가 있어? 못하지. 그거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. 그런 좀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취지다. 예?
전담기구라는 것,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. 그렇게 되면은, 내가 볼 때는 뭐,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,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,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라는 말은, 좀 거의 많이, 그러니까 불식된다 그럴까? 해결될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 그래도 우리가 막 100만 명 서명 운동한다, 뭐 한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.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에요. 중국 동포들. 진짜 필요한 거는 재동포 법대로 시행을 해서, 그 H2도 F4 체류 자격으로 통합시켜주고, 그리고 취업 문제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을 문을 좀 규제를 낮춰주고 이거거든. 왜? 국내 체류 동포들이 원하는 게. 그렇죠. 근데